이 작업은 이제 제가 대학교 졸업 전시 당시에 처음 공간의 건축 구조를 이용해서 설치를 했던 작품입니다. 보시면 이제 이 구조가 원래 없었는데 여기를 화판으로 만들고 요 앞에만 이제 벽돌을 넣어서 원래 어떤 구조가 있었던 것처럼 설치를 한 작업을. 근데 이제 이 작업 아이디어를 어떻게 얻게 됐냐면 이 작업을 하기 한 2, 3년 전에 제가 이제 갤러리에 갔어요. 근데 그 입구에 어떤 멋있는 작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공사 현장 같은 그런 작품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 작품을 이 작품이 너무 멋있다 이래가지고 한참 구경을 하고 있는데, 진짜 일하시는 분이 구멍에서 나오시면서 비키라고 뭐 보고 있냐고 이제 그러셔가지고 제가 좀 충격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충격을 받았는데 일단은 뭐 메모를 해놨죠, 그 상황 자체를. 그래서 이제 2년이 지나서 졸업전을 이제 해야 되는데 뭘 할까 이제 생각을 하다가 그때 경험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때 뭐 내가 멋있다고 착각했던 그 상황을 내 작업으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작업을 설치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여기 일하시는 경비 아저씨가 와서 깜짝 놀라셔가지고 이거 왜 이랬냐고 이제 그러셔가지고 저는 스스로 성공했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했던 기억이 있고요. 이 작업을 이후로 이런 시리즈를 제가 이제 계속 꽤 오랫동안 이제 해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런던의 학교로 제가 유학을 가게 됐는데, 인트림쇼에서 이제 처음 또 했던 작업이고요. 원래 이제 공간에 기둥이 있을 만한 자리인데 기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 이제 뭐 설치하면은 원래 있었던 것처럼 보이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위아래다가 역시 이 화판하고 부분적으로 콘크리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설치를 했어요. 이거 설치했을 때도 선생님들이 와서 좀 놀라셨죠. 계셨는데 왜 깼냐 놀라셨는데, 그때도 이제 제가 생각했던 거는 제 작품이 어떤 촉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물컵에 이제 파란 잉크를 탁 떨어뜨리면 전체가 파란색으로 변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공간 일부의 어떤 변화를 줌으로 해서 그 공간 전체가 어떤 조각 경험의 장이 되도록 하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처음에 이 작업을 볼 때는 처음부터 이 작품이구나 이러고 이렇게 보지는 않아요. 이렇게 지나가면서 뭔가 이상한데 이러고 저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제 이 작품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시기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관람을 할 때 제 작품만 보는 게 아니라 옆에 기둥도 보면 작품인가 이러고 이제 두드려보고 벽도 두드려보고 그런 어떤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 앞에 작업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가보면 여기 기둥이 있어야 될 자리인데, 있을 것 같은 자리인데 기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뒤에 기둥을 똑같이 따라서 만들면 원래 있었던 것처럼 보이겠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기둥을 뒤를 만들었지. 이거 합판으로 만들고 부분적으로 콘크리트를 해가지고 가서 이제 설치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영국의 글로스터셔라는 데인데 대학교 건물이거든요. 이게 학생들이 이제 많이 지나가다가 기둥이 부러져 있으니까 이제 학생들이 전화를 한 거예요. 기둥이 부러졌다. 이런 사람이 나와서 보니까 기둥이 부러졌으니까 119에 신고를 한 거예요. 119 구급대 아이들 일하시는 입원 대시 서비스를 했는데 분들이 와서 테이프를 막 그냥 접근금지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 작품이다 괜찮다 이렇게 하면 이제 테이프를 씌우고
이때가 이제 공모전이었어요. 이 공모전이 안에 갤러리였는데 그때 이 작업을 해가지고 제가 대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한수 한번 못 갔는데 기억이 그런 기억이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보는 거죠. 그래서 제 작업은 이제 일단은 입체 작업인데 사람들이 보는 방식이 그 주위를 둘러가면서 본다든지 고개를 들어서 본다든지 아니면 무릎을 굽혀서 본다든지 두드려 본다든지 이 행동이 이제 유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는 그게 이제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몸으로 보는 거다. 촉각적인 경험 그런 게 제 작업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대학원 졸업 전 때 이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외국 생활을 오래 하고 그래가지고 좀 외롭고 그런 것도 있었는데 제가 익숙한 거를 본문에서 나오게 하면 어떨까 익숙하게 보던 것들 그런 걸 보고 싶었다는 생각을 이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랄까 하다가 집에 오랫동안 있던 도자기를 가져와서 이렇게 건물에서 발견된 것 같이 만든 거죠. 근데 원래 여기 이제 구조가 원래 없는데 구조를 덧대고 원래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하고 앞에 파낸 것처럼 그냥 이렇게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제 작업을 다 보여드릴 수 없고 그래서 몇 가지 선택을 해서 가져왔는데 이거는 맨체스터의 건축대학교 건물이에요. 이게 이제 어떤 기획자를 만나가지고 같이 일을 하게 됐는데 맨체스터의 건축대학교랑 그다음에 맨체스터 축구박물관이랑 어떤 건축회사랑 그리고 영국 예술위원회에서 이제 펀딩을 받아가지고 이 프로젝트를 하게 됐어요. 여기도 이제 기둥들이 원래 이런 기둥들이 있고 그 옆에다가 이제 원래 기둥이랑 똑같이 기둥을 하나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뭐가 기둥 안에서 발견된 것처럼 작업을 해서 이게 꽤 오래전에 2014년에 했는데 아직도 여기 있어요. 밖에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리에 뭔가를 하는 걸 되게 관심 있게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 왜 그러냐면 이제 남산에 가면 남산 제일 꼭대기에 가면 석탑이 하나 있어요. 그 석탑은 맨 아래에 기단을 안 만들었거든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남산 전체가 그 탑의 기단이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저도 이제 밖에다가 이렇게 예술품을 설치를 하면 그 예술품 전체가 이제 어떤 거리가 예술 공간의 장이 되고 도시가 또 예술 공간의 어떤 경험의 장이 되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작업을 했어요. 이렇게 하고 이제 이 안에가 이제 이거를 축구공을 사실은 축구박물관하고 같이 일을 했기 때문에 축구공을 협찬을 받아가지고 이거를 제가 실리콘 캐스팅을 해서 레진으로 만들고 컬러링을 하고 해가지고 이제 이 안에다 넣었죠. 이게 이제 되게 역사적인 공인데 여기 가서 축구박물관에서 이 공을 제가 오브제를 선택을 했을 때 그 오브제 여기 박물관 안에 오브제를 다 보고 뭘로 할래 그래가지고 제가 이게 좋다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이게 이제 60년대 그 영국이 월드컵에서 우승할 당시에 썼던 공이라고 안내를 받고 이걸 하자. 근데 이걸 직접 쓸 수는 없으니까 이제 레플리카 똑같이 만드는 협찬을 받았어요. 이거를 하면서 작업했죠. 여기 피파이 이상이고 이건 이제 리서치하면서 찾은 거예요. 이 돈에 관련한 사무실에서 돈을 만들어서 이 건축회사에서 갔죠. 가가지고 같이
작업 진행을 했어요. 그래도 이분들이 다 몰드를 만들어주시고 우선은 가서 축구공을 위치를 정하고 그다음에 빼진 부분을 제가 직접 깨고 이래가지고 작업을 이렇게 설치를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이 저는 이제 작업실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밖에 나가가지고 사람들이랑 커뮤니케이션하고 그다음에 펀딩 받고 이런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편이고 협업으로 작업이 진행되는 경우가 그리고 이번 2015년에 제가 귀국을 하면서 그 선화일주 갤러리로 지금은 이제 세화미술관으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거기서 작업을 기원을 해주겠다 이래가지고 좀 큰 작업을 했어요. 이게 엄청 큰 벽이 큰 벽이 있는 원래는 이게 다 트여 있는 공간이죠. 근데 제가 이 가벽을 엄청 크게 만들고 그 일부에 콘크리트로 해서 벽이 뚫어지면서 그리고 사람들이 지나갈 수 있게 그런 작업을 이제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지원을 해달라고 하니까 그러면 옛날에 내가 그 계획을 썼는데 그걸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것도 이제 제작 지원을 받고 그래서 만들었죠. 여기 아저씨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거푸즈를 만들어주시고 콘크리트를 부어주시면 제가 이렇게 모양을 만들고 가서 이제 깨고 그리고 숲에는 어떤 나무가 들어갈지 그런 거 같이 정하고 그런 작업이었어요. 일단 저는 이제 벽에서 내가 뭘 보고 싶나를 일단 생각을 했었고 작업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제가 뭘 보고 싶냐가 일단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고 싶은 걸 일단 하고 저를 만족시키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들어오서 이제 한 바퀴 정원을 거닐고 이제 나올 수 있게 작업을 했었어요. 실제로 흙을 배양토 같은 걸 깔고 음지식물을 심어가지고 그 전식을 한 2달간 했는데 이제 큐레이터들이 와서 물 주고 죽으면 안 되니까 물 주고 끝나서 또 이제 집에 화분에 심어서 가지고 가고 그랬어요. 이것도 이제 같은 갤러리 선화일주 갤러리에서 했던 건데 이건 이제 아까 그 졸업 전시 때 했던 작업을 연구에 했던 걸 가져와서 여기다 설치를 한 거예요. 이제 보통 사이트 스페시픽 설치라고 하면은 한 공간에 설치가 됐다가 이제 영구적으로 없어지는 경우도 많은데 제 작업은 이렇게 여행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여기에 설치했다가 저기에 좀 다르게 또 설치가 되고 이게 저기도 됐고 런던에서도 했었고 이게 맨체스터에서도 이걸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변화하면서 계속적으로 설치가 되고 있어요. 우연적이게도 이제 전시를 하고 있는데 이 밖에 여기가 그 안국 빌딩인데 이 앞에 유물 발굴 현장이 또 있어가지고 사진이 재밌게 또 이렇게 같이 사진이 됐어요. 그 작업은 사진 도큐멘터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설치해놓고 없어지니까 사진 자체가 어떤 굉장히 작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건 이제 2018년 12월에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책방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작가 다시 구기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담당자분이 이제 연락이 와서 개인전 할 때 이제 작업을 봤는데 우리 다시 좀 설치를 해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작품 설치를 한 거죠. 이게 브론즈예요. 브론즈로 테이블 만들어가지고 벽을 실제 벽을 만들고 이거를 제가 만들어가지고
사실 이 작업은 그 전에 이제 제가 스페이스 오니월이라고 한옥 그 갤러리가 있어요. 거기서 그가 저기 같이 전시를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그때 했던 작품을 여기다 다시 이제 설치를 한 거예요. 근데 원래 이제 책을 놀라고 아이디어를 했었는데 그 한옥에 전시할 때 책을 안 봤어요. 근데 이제 책방을 보면서 그럼 원래 아이디어가 책이었으니까 책방이 이거 하니까 좋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책들, 제가 읽었던 책들 그런 것들을 이제 선택을 해가지고 설치를 했고 지금은 이게 저기 한남동 라이언의 목에 배치가 됐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지난 9월에 영원미술관에서 공준탑이라는 개인전을 했어요. 근데 그때 했던 작업인데 이 작업의 작은 버전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 작업은 좀 가변 설치라고 하는데 길이가 좀 달라질 수도 있고 어디 설치해달라면 이제 좀 긴 나무로 설치를 해주신다거나 그럴 수도 있고 이런 거는 이제 도자기를 빼가지고 제가 모양을 다시 잡는 거예요. 이렇게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다시 붙이고 또 분칠을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 작업이 이제 브론즈로 제가 캐스팅을 한 건데 마스크가 지금 굉장히 코로나가 있습니다. 사실 마스크 작업은 제가 코로나 때문에 한 건 아니고 이전에 그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를 작업을 해놓은 게 있었어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작업 좀 마스크 작업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핑크 마스크랑 하얀 마스크, 까만 마스크 그런 작업들을 그래서 9월에 지하에서 전시를 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게임 플레이어도 올려고 이것도 제가 계속 해왔던 것의 연장이죠. 그동안은 콘크리트만 계속 너무 오랫동안 제가 써가지고 콘크리트를 거의 13년 동안 했는데 다른 재료를 연장해야 되겠다. 그리고 타일로 작업을 하고 여기다가 이렇게 잘라가지고 여기 깨진 것처럼 설치를 했고 실제로 벽이 절대 깨지진 않죠. 나무도 하니까 물성을 좀 변화시켜서 그 공간을 이렇게 해보려고 작업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도자기를 이제 해가지고 그건 교회에만 넣었었는데 이거는 그냥 이렇게 기둥에 올려놓는 식으로 작업을 해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작업인데 이 작업이 공중탑이라고 메인 작업이었죠. 제가 이제 영국술관 처음 와서 이 동네 구경도 하고 하다가 2년 전쯤에 탑이 어디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걸로 내가 작업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메모를 해놨는데 2년 동안 별로 기회가 없었어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중간중간에는 어디 작업 제안서를 어떻게 냈던 적은 있어요. 탑으로 해가지고 그다음에 그때는 공은 아니었죠. 부 같은 걸 써가지고 이거를 작업 시간도 내고 그랬는데 그게 지장되니까 잘 안 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개인이다 보니까 작업을 한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탑을 구해가지고 탑을 구했고요. 그리고 이 책이나 이런 거는 제가 좋아하는 책들 그런 거를 캐스팅을 했어요. 캐스팅을 하고 그다음에 공도 진짜 공을 실리콘 캐스팅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이 칼라링을 한 거예요. 칼라링을 해가지고 저거 용접을 해가지고 붙였죠. 실제로 굉장히 아슬아슬해 보이는데 실제로 넘어지거나 그러지 않아요. 튼튼하게 서 있어요. 그래서 공룡탑을 제가 가장 최근 작업으로 했습니다. 네. 김문아입니다. 제가 허상 작가님을 공주탑에서 좀 시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올려보겠습니다. 작가님 만나기 전에 그 영예미술관 공든탑 전시를 이제 처음 보게 되었는데 사실 처음 이제 전시 작품을 접하면서 느낀 거는 이 작가님은 뭔가 페이크적인 요소가 좀 많이 들어있다. 굉장히 유머러스한 분위기가 궁금증이 이제 많이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속임수를 즐기시는 관람객을 대상으로 그런 분이 아닐까, 그런 작업을 하는 작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이제 사실 좀 지배적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알고 보니 제가 황산 작가 작품을 이 공든탑을 처음 만드는 게 아니었던 거죠. 거슬러 올라가다 보니 아까 이제 보여줬던 그 성북동 작업, 이 작업, 제가 이제 성북동에 있다 보니까 2016년이었나요? 5월 한국 작업을 제가 봤던 기억을 떠올리게 됐어요. 근데 사실 이 공든탑 작품과 작업과 그 당시에 성북동 5월 이 작업과의 같은 작가인 것인가, 사실 처음에는 조금 당황스러움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번 제가 이 영은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이 지점, 성북동에서 황산 작가를 만난 이 지점과 그리고 이 공든탑 영문에서의 그 지점을 이어가는 맥락을 잇는 과정, 그리고 그 과거, 작가의 과거와 또 앞으로 미래까지도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저에게는 과정이었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든탑 전시를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 굉장히 언어 유희적인 사실은 전시였어요. 작품이고. 그래서 영어 제목에서도 볼 수 있듯이 공을 들고 있는 탑이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세우는 탑이죠. 결국에 이제 균형을 내포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탑이고, 그리고 그 마스크 작업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굉장히 소프트한 이런 재질을 이제 블로주로 만들어서 거기 걸어놓고, 사실 그 전시장의 그 모든 작품들이 어떤 자신의 본질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의 어떤 다른 것과의 연결을 이제 드러내는 그런, 어떻게 보면 작가가 하나의 연출을 한 그런 작업처럼 보였다는 거죠. 잠깐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작가님의 그 작업을 처음부터 조금 세 가지 정도 이제 범주로 나누어서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그 유학 시절부터 황산 작가님이 그 트레이딩처럼 해온 그 작품이 어떻게 보면 공간에 있는 기둥 작업이나 벽 작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은 이제 현재까지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러한 작업들을 보면서 이 공간이, 우리가 이제 처음에 이 공간을 접하는 그 순간에 느낄 수 있는 그 이면의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게 한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물론 건물이 가지고 있는 어떤 구조적인 그 것들,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보는 거는 깨끗한 화이트 벽이나 그냥 장식된 그런 것들일 수 있는데, 그 이면에 가지고 있는 많은 복잡하거나 지저분한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아주 은밀한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고, 그 시간에 갇혀져 있는 이야기들이 또 쌓여져 있을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이면의 것들까지도 건드리는 작업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그 공간을 이제 향유할 때 굳이 염두에 두지 않는 그런 건축 구조의 내부 구성 물질에 작가는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이러한 벽 작업이나
공간 작업들이 결국에 작가가 지금까지 그 독창적인 어떤 그 작가 기호로 받아들이는 그런 작업들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작품들은 보통 이제 조각이라고 하면 공간을 점유하려고 하고 어디까지 이 작품이 이 공간을 채울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는데 그 허산 작가는 그 반대로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최소한의 어떤 계획을 통해서 드러내지 않지만 그래도 그 공간을 관람하고 체험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새로운 감각적인 부분을 일깨워줄 수 있는 이제 그런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이제 새로운 감각을 발견한다라는 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요즘 저희 시대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이런 작업들도 마찬가지고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작가님께서 그 런던에 계실 때 했던 그런 많은 그 작업들이 있어요. 이제 사람들이 이 작품을 접했을 때 과연 이것이 작품인지 아닌지 이제 궁금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다가가서 보게 되고 사실 그 기둥만 있는 작업 또는 그 공간에 어떤 바닥을 기울인 그런 작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것이 어디까지가 작업이고 이제 정말 궁금하고 수수께끼 같은 상상력을 발휘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작품이 되는 건데 그 이후에 이제 오브제들이 들어가게 되면서 조금씩 관람객들이 저는 이 서사를 읽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작품이 시작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그 관람객들이 이 작품을 보기 위해서 움직임을 갖고 뭔가 들여다보고 이게 뭘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조금 더 그 관람객들을 움직이게 하는 작업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러한 작품들이 지금 이 시대하고 어떻게 연관을 지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최근까지 근대적인 사고 방식은 어떤 이제 대상이 있으면 그거에 관해서 생각이 이미 정해져 있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습득하는 이제 그런 사고 방식, 근대적인 뭐 데카르트의 사고 방식 그렇게 있었다면 이제 시대가 지나면서 계속 그 주체가 그 내가 되고 몸이 되고 이제 이렇게 변화를 하고 있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러한 뭐 현대적인 철학을 논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이 감각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가라는 걸 보면은 이제 이런 몸을 움직이면서 주체가 지각의 주체가 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작업이 그 허산 작가의 중요한 작품 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너무 어렵게 설명해 드리는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는 이렇게 관람자들이 화이트 큐브에서 설치된 작가님의 작품을 와서 보고 움직이고 하는 그것이 자연스럽게 밖에 나와서 공공미술로 접했을 때 또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허산 작가는 뭐 한국에서도 그렇지만 그 영국에서도 계속 그 공공미술에 관한 작업을 많이 해오신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미술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지금도 논란의 여지가 많이 있기는 하지만 어떤 기념비적이고 조형물 이런 공공미술도 있는 반면에 약간 고전적인 의미의 공공미술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현재는 그 얼마나 그 일상적인 공간에 작업을 드러낼 수 있는가라는 것, 또 그 공간에 어떤 맥락을 입힐 수 있는가, 그 역사적인 장소성을 얼마나 담을 수 있는가, 약간 그런 차원에서 허산 작가의 공공미술 작업을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맨체스터 작업 같은 경우는 저는 굉장히 관심을 갖고 봤는데 지역 사회에 정말 깊게 개입을 해서 그 지역민들과 소통을 하고 또 그 지역이 갖고 있는 어떤 역사적 맥락, 중요한 특징들을 작업에 담고자 노력을 했고 지금까지 이렇게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저는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온유어를 작업에서 사실 느꼈던 부분도 이제 그런 맥락이어서 물론 이제 그 공간 자체가 모든 사람들한테 개방된 공간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옛날에 어떤 그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이 살았던 집이고 한옥이 이제 버려졌지만 그래도 그 장소가 원래 갖고 있는 그 본질적인 모습을 계속 드러내려고 노력했다는 점에서 저는 이 허산 작가의 그런 공공미술로서의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그 베를린 장벽을 기념을 하는 그 공공미술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서울대학교에서 진행을 했던 작업을 알고 있는데 그 장벽 앞에 어떤 이제 문을 세워서 통과를 하는 이런 작품이었고 어떻게 보면은 그 지역의 또 맥락을 담아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경계에서 통과를 하는 거죠. 넘어선다는 거죠. 뭐 그건 여러 가지 의미를 담을 수 있겠지만 그 경계라는 지점을 통과한다는 것, 넘어선다는 것, 어떤 이면의 다른 그 의미를 발견한다는 것 이런 것이 지금 허산 작가의 그 계속되는 그 작업의 그 주요한 그 소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는 이제 오브제에 조금 주목을 해보고 싶었는데요. 그 작가는 그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서 그 오브제 작업으로 전시를 한 적이 있어요. 한남동에서 재작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 그 다양한 오브제들이 독립적으로 등장을 하는데 저는 이제 그 허산 작가가 어떤 그 서사적인 면이나 문학적인 면이 좀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이제 오브제 작업이었거든요. 특히나 나무나 그런 탑이나 이런 그 소재들이 굉장히 작가에게서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제 은유적으로 나무 같은 건 이제 환경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작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또 아까 탑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소재를 또 활용하는 그런 측면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어서 이런 이제 다양한 그 작업 프로세스를 좀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은 이제 그 허산 선생님이 작품의 프로세스를 보면 일단 이제 공간을 만나게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간을 만나면서 상념이 시작되고 그 일상 속에서 이루어졌던 그런 작업적 구상들이 새로운 공간으로 또 소현되기도 하고 그래서 또 일부 변형이 또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공간을 충분히 읽어내는 작업을 이제 계속 하시는데 저는 좀 이런 작업들을 지켜보면서 지켜보고 인터뷰를 하면서 인상적이었던 것이 허산 작가님께서는 나는 설치 미술가라고 불리기보다는 조각가로 불리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사실 저도 지금 조각가들에 대한 이제 많은 연구들을 하고 있고 그 조각이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을 마침 이제 근래 계속 하고 있는 찰나에 이제 그렇게 내가 조각가로 불리고 싶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조각가를 만났다는 게 굉장히 반갑기도 했고 그래서 그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저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조각가들은 공간을 어떻게 보면은 공간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그 예술가들인데 제가 느끼기에도 이제 회화나 이런 다른 작업을 하는 그 예술가들하고는
어떤 생각이나 그 공간을 바라보는 태도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그 어떤 그 틀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공간이라고 하는 게 거기다가 말한 어떤 에르곤과 파레르곤의 개념이 있잖아요. 그 파레르곤의 액자 개념에서 어느 정도까지 이거를 공간을 나아갈 수 있는가를 생각해 봤을 때 뭐 작품을 걸 수 있는 공간에서 또는 그 미술관 자체까지 확대가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개념이 계속 확장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확장되는 그런 공간에 대한 사유를 조각가들은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진지하게 하는 그런 또 다른 예술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 공간을 사유한다는 조각의 본질에 계속 다가가는 그 흥은 작가님의 작품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경계에 대한 거를 좀 더 고민하면서 뭐 일상과 예술의 경계, 그리고 뭐 작품과 공간과의 경계, 모든 경계들을 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경계, 그거를 공간 속에서 녹아낼 수 있는 그런 작업을 꾸준히 진행들을 지속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뭐 이제 조각을 하는 데 있어서 뭐 한국의 작가와 외국의 작가를 뭐 굳이 그렇게 구별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저는 이제 허선 작가를 만나서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생각했던 거는 그래도 우리나라가 조각이라는 그 역사가 짧고 그렇게 많이 연구가 되지 않은 분야인데 작가님들과 함께 그런 조각 분야에 대한 조금 더 논의의 장이 확장됐으면 하는 생각도 물론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보느냐 하는 입장이 다르겠지만, 제가 처음으로 허선 작가 작품을 대한 거는 이번에 영원에서의 전시에 들었는데요. 그날 갔을 때 작품이 미치 않아가지고 작품 수리 중입니다 하고 테이프를 붙여놓은 데가 두 군데가 있었어요. 근데 나는 그걸 어떻게 해석했냐 하면은 이거는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의미가 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굉장히 선적인 그런 해석으로 그걸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은 벽이고 뭐고 다른 것들을 이렇게 보았을 때 사람을 놀라게 하고 또 이렇게 놀라게 함으로 해서 이게 선에서는 그걸 갖다가 어떤 초월을 시키는 그런 거라서 있을 곳에 있는 곳이 아니었을 때 깜짝 놀라게 하는 거, 하여튼 그런 걸로 해석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 작품들을 보고 그 뒤에 다시 가서 한번 봤을 때 그 놓일 것이 이제 놓였더라고요. 근데 다시 또 이제 그 놓일 것이 이제 공하고 탑하고 그런 것이 같이 있으면서 굉장히 이렇게 굉장히 시니컬한 사람들이 애써서 살아온 그런 것들에 대한 공든탑이 되는 거. 그래서 나는 그걸 보고 많이 웃었죠. 근데 제가 허선 작가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는 단지 어떤 것들 고정관념을 깨물어 해서 그러한 상황을 유도하는 건지, 아니면은 허선 측에서는 그 락강의 아하 경험이라는 거 있죠. 그런 거를 유도하는 건지, 아니면 허선 씨는 원래부터 어떤 선적인 본질이라는 것은 원래 있는 것이 아니고 있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걸 얘기하려는 건지, 그걸 좀 알고 싶어요. 네, 질문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그게 락강의 그 개념을 제가 잘 몰라서 말씀 못 드리겠고, 제 작업의 일단 기존 과정 같은 거는
어떤 초월적인 것은 없다라고 가정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식하고 그리고 실제 경험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실제적으로 보는 것, 어떤 초월적인 어떤 것에 대해서 사실은 이 작업 전반에서 빨리는 거는 그런 초월적인 것은 없다라는 것에서 작업이 시작이 돼서 선생님이 말씀하신 후자에 가깝다고 생각이 듭니다. 놀라게 하는 있잖아요. 나 그런 것이 제가 테이트 미술관에 갔을 때 처음으로 프레시몹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저는 첫 경험이었어요. 근데 그 뒤로 유럽이나 다른 데 가면 어디나 그게 있어요. 그래서 저거 가짜구나 그걸 알게 됐다고요. 근데 허선 씨 작품도 혹시 나중에는 저거 되게 뭐 페이크구나 그렇게 되는 거에 대한 염려는 해본 적이 없어요?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재밌는 거는 이게 작품일까 아닐까 놀라기 전에 이제 작품일까 아닐까 생각하는 그 상황, 관객이 있고 그 상황에서 이제 스스로 이거 작품이구나라고 깨닫는 순간 이제 그게 인식하면서 제 작품이 달라 보이는 그런 상황이 좀 생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다른 공간도 찾아보고 집에 갔을 때, 예를 들어 집에 갔을 때 벽을 봤는데 내 제품 생각난다든지 그런 생각을 하긴 했었죠. 아니, 그 작품이 사람들을 이렇게 그야말로 어떤 다른 샤프를 주기 때문에 정말 그 신선하고 사람들이 즐겁고 미술을 지키면서 그러지만 저는 가끔은 그런 걱정을 해요. 하여튼 그런 굉장히 새로운 어떤 쇼크를 주는 것들 그것이 무디어졌을 때는 어떻게 될까? 말씀하신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거, 그다음에 아무리 맛있는 거 계속 반복되다 보면 우리 감각은 반드시 그게 둔해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술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똑같은 작업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이 감각이 좀 무뎌져요. 그게 원래 우리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작업에서 계속 변화를 주려고 합니다. 그 새로운 작업 브런즈도 만들고 공전적도 하고 다시 돌아와서 기둥을 또 새롭게 해볼 계획이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